안녕하세요. 재정하는 남자 최준호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잘 가입한 게 맞나? 돈만 많이 들어가고 지금이라도 그만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솔직히 짜증이 날 때가 있죠.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 취소를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거나 혹은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 취소를 해야 하니 이래저래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상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목에서와 같이 준호씨, 가입한 생명보험을 리뷰한다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달라지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과 같은 주제를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생명보험을 리뷰해보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목적에 맞게 가입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이미 상담을 나눠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무슨 대단한 목적까지 있겠냐 싶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목적이 이시하는 것과 없이 하는 게 다른 결과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에이전트가 찾아와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혹시 모르니까 생명보험 한 개쯤은 가입해 놓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가입하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보니 다른 곳에도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생명보험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해약하자. 이렇게 생명보험은 항상 중요한 목적이 아닌 이유가 되었기에 많이들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해약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명보험 또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겪게 될 어려운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는데 왜 우선순위로 해약을 하게 되는 걸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비용이 비싸다, 그리고 납부 기간이 길다. 두 번째,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처럼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효율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입하셨을 때도 위의 두 가지 내용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내가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적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니 고려 대상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셀프 리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생명보험을 난 가입했을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생명보험을 가입했었어야 했나요? 생명보험을 가입하실 때 양식을 찾아보게 되면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이유 중 하나인 가족에게 남겨주시는 목적, 그리고 그 이후엔 여러 가지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모르기지 프로텍션, 인컴 리플레이스먼트, 리타이어 펀드, 비즈니스 키퍼슨을 위한 목적, 그리고 에스테이트 플랜을 위한 목적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목적 중에 본인이 해당하시는 점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가족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목적도 이미 난 있었고 그래도 효율 가치가 가장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보시죠. 우선 기간성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게 느껴진다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기간성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 비용을 많이 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입을 늦게 하셨거나 건강 등급이 좋게 나오시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반대로 필요성을 더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간이 더 길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간성 생명보험 말고도 기간성 생명보험에서 받았던 등급을 그대로 피검사 없이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상담을 통해 고려 대상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저축성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시게 될 오늘의 주제일 텐데
아마 아시는 것처럼 해약 기간 전까지 원금 이상을 돌려받기 대부분 어렵죠. 그리고 그 기간들이 대부분 10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분들은 내 보험 약관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에 흔히 리빙 베네핏이라고 하죠. 크로닉 일니스, 크리티컬 일니스 등 이러한 특약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위와 같은 특약이 있으시다면 중대한 질병, 흔히 암이나 스트로크, 치매 등과 같이 상황이 왔을 때 생명보험으로 남겨주는 목적이 아닌 나를 위해서 생명보상금의 일부를 먼저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해약은 할 수 없더라도 긴급한 상황 때문에 비상자금이 필요할 경우 생명보험을 포기하시지도 않으면서 비상자금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캐시밸류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1035를 통해서 다른 활용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혹은 롱텀케어 보험 등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 저축성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롱텀케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뉴스에서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롱텀케어 상황들과 예측되는 미래 때문에 급여에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롱텀케어 비용도 내 월급에서 일부를 제해서 주고 있죠. 그만큼 미래에 다가올 롱텀케어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땐 비용이 많이 들까봐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보유하고 계셨던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를 통해 롱텀케어 보험도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분들을 만나시면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이런 혜택도 있다, 저런 혜택도 있다, 모든 걸 다 이야기해줘도 이해하거나 다 기억하기에 힘드신 점 너무나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처럼 지금이라도 내가 목적에 맞게 잘 가고 있는가 상황을 먼저 둘러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도 생명보험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 것처럼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물론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을 하시는 경우도 본인의 재정 상황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이니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해보셔서 후회 없는 나의 재정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